자, 이제 오늘 또 들어갈 거 부등식 이어서 봅시다. 자, 오늘 할 거는 역시 절대값이 또 등장하는 시간인데 일단 지금 절대값의 개수가 몇 개지? 2개지. 자, 이게 절대값이 하나짜리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제는 2개짜리를 하는 거야. 사실 이제부터는 3개건 4개건 풀이면 똑같아지는데 2개부터는 풀이가 똑같은데 필기를 잘 하세요. 난이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선을 그리고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전화가 받아야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 그러면 얼마지? x는 0하고 2지.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0과 2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직선을 이 숫자 자리에서 가위로 자른다라고 상상해 줍니다. 그럼 수직선이 몇 토막이 나지? 한 개의 직선이 이렇게 2번 자르니까 3토막이 되지.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토막, 여기가 두 번째 토막, 여기가 세 번째 토막이잖아. 이게 바로 경우야. 이게 경우야. 그래서 2단계는 경우 1번, 경우 2번, 경우 3번으로 나누어서 숫자가 되는 거야. 자, 경우 1, 경우 2, 경우 3, 세 가지 경우를 다 풀어야 돼.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문제야. 자, 그런데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절대값 2개짜리도. 그럼 첫 번째는 0의 왼쪽이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쓰는 거야. 두 번째는 0과 2 사이라고 쓰면 되겠지. 0과 2 사이. 세 번째는 x가 2보다 어떨 때? 클 때. 오른쪽이니까 2보다 클 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절대값의 부호를 조사할 거야. 이 녀석의 부호. 각각의 경우를 기준으로. 자, 첫 번째부터 해야 돼. x가 0보다 작아. 등호를 하나 빼먹었다. x가 클 때 등호 붙이기로 약속할게. 사실 등호의 위치는 완벽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은 크다일 때 붙이니까 우리도 그냥 비슷하게 갑시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x가 클 때 등호를 붙인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0보다 작을 때니까 0보다 작은 숫자 하나만 예를 들어봐. 쉬운 걸로. 마이너스 1 정도 괜찮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x값. 요 안에 있는 시계가. 음수지. 여기다 마이너스라고 표현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라고 쓰세요. 자, 이걸 왜 하냐? 절대값은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잖아.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따라서 지금은 둘 다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옵니다.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 표기 잘해야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작거나 같다고 요거 2니까 이항하면 1이 되겠지. 1이 되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가 되겠지. 자, 그러면 조건, 결과 이 두 개를 뭐 하라 그랬지 항상? 연립하라 그랬지. 조건과 결과를 연립해라. 자, 겹치는 부분을 찾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 색칠하고 오른쪽. 0보다 작다 0의 왼쪽.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여기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답이 하나 나온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지.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인데 색칠됐으면 등호 넣고 하얀색은 안 넣어야지 등호를.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3개 중에 하나를 푼 거야. 3개 중에. 이제 앞으로 2개를 더 풀어야 돼. 와, 시간 많이 걸리지. 요런 유형이야. 자, 0 이상 2 미만의 숫자 중에 마음에 드는 숫자를 하나 정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 여기서 하나 찾아봐. 그럼 아이들이 여기 등호가 있잖아. 그럼 0을 추천하는데 양쪽에 있는 숫자는 등호가 있어도 쓰면 안 돼. 양쪽에 있는 숫자는 등호가 있어도 쓰면 안 돼. 특히 요럴 때 조심. 0도 안 되고 1도 안 돼. 그럼 뭐밖에 없어? 그 사이에 있는 분수밖에 안 돼. 2분의 1 같은 거 넣어야 돼. 자, 주의사항이야. 양쪽에 있는 수는 등호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에는 0과 2 사이 1 괜찮지? 다시
1 집어넣어. 부호 뭐야? 플러스지. 1 집어넣어. 부호 뭐야?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지. 앞에 건 플러스, 뒤에는 마이너스야. 그럼 플러스는 그대로 나오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자, 그러면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져. 이럴 때가 있어. 잘 봐. x가 지워지는 경우. 여러분들 부등식을 풀다가 x가 지워지는 건 처음 볼 거야. 자, 이때는 참과 거짓을 확인해야 돼. 필기를 어떻게 할까? x가 없을 때 이렇게 필기할까? 또는 문자가 없을 때 x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a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잖아. 문자가 없을 때는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져. 만약에 참이면 답은 모든 실수가 돼. 만약에 거짓이면 해가 아예 없다가 아주 극단적인 경우. 참이면 모든 실수가 답이고 거짓이면 해가 아예 없다가 돼. 자, 아주 특별한 답이지. 그러면 지금 이 부등식을 봐.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선생님 이거 같지는 않잖아요. 이건 크거나 같다야. 크고 같다가 아니야. 커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야. 지금 크지. 따라서 참이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서 참이야. 참이니까 해는 뭐야? 모든 실수. 그러면 조건과 결과를 연립해야지.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한다고 무슨 말일까? 얘는 0과 2 사이고 얘는 모든 실수잖아. 그럼 이런 느낌이야. 얘를 그리면 0 이상 2 미만. 일단 이거 그렸어. 그럼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럼 모든 실수는 어디야? 전부 다를 말하는 거야. 전부 다. 그럼 겹치는 건 뭐예요? 겹치는 건 이게 겹치지. 따라서 내가 답에다 네모를 좀 칠게. 까먹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답이야. 두 번째 답이야. 자, 이제 거의 다 왔지? 지금까지 한 노력을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이 문제가 완성이 되는 거야. 자, 요것만 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2 이상이야. 만만한 숫자. 2는 쓰지 마. 2는 쓰지 말고 3 좋다. 3 집어넣어. 부호 뭐야? 플러스지? 3 집어넣어. 부호 플러스. 둘 다 플러스지. 여기 부호를 나처럼 표현하면서 쓰세요. 지우개를 지워가면서. 근데 크기 순서로 하면 마마로 시작해서 풀풀로 끝나긴 해. 경험상. 자, 어쨌든 2 이상인 경우는 둘 다 플러스니까 둘 다 그대로 나와. 그러면 2x고 숫자는 오른쪽. 양변을 2로 나누니까 x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답이 두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아니라 이 두 개를 조건과 결과를 연립해야겠지. 같은 패턴. 자, 2 이상. 2분의 5 이하. 그럼 답은 양쪽에 다 들어가는 2와 2분의 5 사이 등호가 다 들어가는 이런 부등식이 나오지. 요것도 네모. 자, 네모 3개가 답이야 지금. 경우를 나누면 또는 이라고 쓰는 거거든.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쓰는데 같은 숫자가 나오면 합쳐진다 그랬지. 답과 답은 연립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 네모들을 연립하시면 해가 없다밖에 안 나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거야. 해가 없어서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답은 경우 나누기의 마지막 답은 답을 합치는 거였어 지난 시간에. 따라서 이걸 합치는데 연결이 되냔 말이지. 자, 0 연결됐어 안 됐어? 됐지? 2 연결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아니라 2까지가 되고 다시 2까지가 아니라 2분의 5까지가 된 거야. 보이니 연결되는 거? 그럼 최종 답 따라서 여러분 이거 점 3개도 알아두세요. 이게 따라서고 뒤집으면 왜냐하면이야. 이거 수학 기호입니다. 네, 신기하죠? 해설지 같은 거 보면 이런 표현을 하면 따라서고 이건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기 이거는 마지막 결론 같은 거야. 따라서 x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지. 또 어디까지야? 2분의 5까지지. 그렇지. 이 세 개가 다 연결됐지. 0에서 연결되고 2에서 연결되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 2개짜리 해결을 했습니다. 자, 필기 잘 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이가 엄청 길잖아. 이 정도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잘 나와? 서술형에 잘 나와. 이렇게 경우를 딱딱 나눠서 풀 수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매일 눈으로 보실 거야. 서술형은 한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학적 서술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지워도 될까? 한 번 더 가는데 이번엔 필기 없이 그냥 기억으로 듣습니다. 필기 없이. 자, 절대가 몇 개가 보이지? 2개가 보이지? 1단계 뭐라 그랬지? 수직선. 자, 수업 시간에 지금 바로 외우는 거야. 외워지지 않습니다. 수직선을 그린다. 근데 뭘 찍어? 0이 되는 x값을 찍는다. 마이너스 2와 8이 되겠지. 이걸 가위로 잘랐다고 상상하면 세 토막이 났지. 따라서 경우는 몇 가지? 3가지. 2단계는 경우 나누기를 한다. 1번, 2번, 3번. 이제 전에 풀었던 거랑 똑같이 가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2의 왼쪽이니까 작을 때. 2번 둘 사이니까 마이너스 2와 8 사이인데 x가 클 때 등호 넣기. 마지막은 8의 오른쪽 8보다 클 때 등호 넣기. 자, 그 다음에 뭐겠지? x에 적당한 숫자를 넣었어. 얼마 넣으면 될까? 마이너스 3이지.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어. 9 뭐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지. 9. 그 다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얘도 뭐야? 마이너스지. 자, 보통 요 순서대로 풀면 선생님하고 똑같이 풀면 마마로 아마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한데 일단 대부분 그렇다는 거. 자, 어찌됐건 마마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 자,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이제 x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할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x는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부동한데 그럼 이제 조건과 결과를 뭐 해야 돼? 연립해야겠지. 자, 두 개 그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크기 순서대로 큰 거 오른쪽이 잘 쓰시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여기지. 따라서 답은 x는 마이너스 12보다 작다가 아니라 색칠돼 있어 같다. 이게 1번의 최종답. 자, 2번 마이너스 2부터 8까지 적당한 숫자 0 괜찮지? 0. 자, 0 집어넣을게. 0 대입하면 앞에 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었어. 뒤에 거는 여전히 마이너스지. 자, 플러스는 그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붙여서. 자, 이제 x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하셔야죠. 플러스 4지. 그러니까 자, 이제 3으로 나눠서 마무리했고 조건과 결과를 연립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와 8 사이. 그 다음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3분의 4가 둘 사이에 있는 거 맞지? 크기 잘 봐야지. 그럼 겹치는 부분은 여기. 그럼 3분의 4 이상 8 미만이라는 2번의 답이 나오지. 자, 마지막 3번. 8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적당한 숫자 8 안 되고 9 괜찮지? 9 대입해 9 플러스 9 대입해 풀풀. 마음으로 시작해서 풀풀로 끝나는 이번에도 예외는 있어. 항상 그렇지 않아. 자, 9 대입해. 대입해서 9 찾았으니까 그대로. 둘 다 그대로. 자, 그러면 조건과 결과를 연립해야 돼. 8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2보다도 크거나 같다. 겹친 부분은 여기. 따라서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세 번째 답. 겹친 게 없는지 잘 봐야 되거든.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다. 3분의 4 이상 8 미만. 8 이상. 어디가 겹쳐? 8이 겹치지. 근데 이번에는
숫자가 한쪽만 써 있어서 합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이럴 때는 수직선을 그려서 합치는 거다. 다시 그릴게. 이 세 개를 동시에 한 군데다 다 그릴게. 합쳐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부터 그려야겠지.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분의 4 이상 8 미만. 그 다음에 8보다 크거나 같다. 빨간색으로 볼까? 그럼 여기 지나는 부분 합치는 건데 다 색칠해야 돼. 그러면 이번에는 답이 몇 군데예요? 색칠한 부분이 두 군데지. 마이너스 12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하나. 따라서. 또는 여기는 어떻게 됐어?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출발하니까 계속 가지. 끝없이. 따라서 3분의 4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자, 마지막에 합칠 때 헷갈리면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자, 그래서 다 합쳐서 최종 답입니다. 자, 답은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이번에는 그냥 이해만 하시고 숙제할 때 스스로 풀어보세요. 자, 절대값 2개짜리 2번 보여드렸습니다. 소수점에게 아주 좋은 문제. 풀이가 확실히 고등이 깁니다. 그죠? 적응해 봅시다. 자, 절대값 2개짜리 있고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아, 근데 51번이 이게 난이도가 맞냐? 자, 51번은 과감하게 제외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완전 심화라서 지금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부등식 실력이 좀 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51번은 안 풀어도 됩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원이야.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 우리 등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 인수분해에서 우리가 풀었잖아, 그치?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래프 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등호를 기준으로 양쪽, 오른쪽 함수가 2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따라서 왼쪽 좌변을 fx라고 이름을 지을게. 우변은 y는 이라고 이름을 지을게. 그러면 fx는 2차 함수와 y0이라는 함수의 등호. 두 그래프에 뭘 찾는 거야? 교점을 찾는 거야. 자, 요게 등식의 그래프적인 해석이야. 그냥 푼다 해서 끝나면 안 돼, 이제. 이거 인수분해하면 답이 나와요. 맞아.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 좌변 함수와 우변 함수. 이렇게 두 함수의 만나는 지점을 등호라고 부르는 거야. 교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어떻게 생겼어? 2차 함수야. 인수분해 해서 써볼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R로 볼록한 2차 함수고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그래서 2차 함수랑 y는 0이 누구더라? y는 0? y는 0이 누구? 가로야 세로야? y는 0. y는 상수. 가로선이었어. 이 x축이 바로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야. 얘는 이름, x축은 이름, 식은 y는 0. y는 0은 직선이야. 이렇게 가로선. x는 상수는 세로선이었지. 내가 계속 강조합니다. 가로 세로. 지금 얘는 x축과 얘 x축 또는 y는 0과 얘 2차 함수 좌변이지. 얘가 fx고 얘가 y는 0, 얘가 y는 0. 둘의 만나는 점.
이게 바로 등식에서 교점의 의미였단 말이지. 자, 그렇다면 이 똑같은 식을 등식을 쓰지 않고 여기가 중요해지. 오늘 배우는 건 여기야. 부등호를 쓴다면 뭐 방향은 그때그때 달라질 거야. 부등호를 쓴다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큰 쪽이 위쪽에 있는 거야. 작은 쪽이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아래쪽에 있는 거야. 이차 함수가 y는보다 어느 쪽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걸 찾으라는 거야. 이차 함수는 얘야. y는 0은 얘야. 이차 함수가 y는 0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어디야?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여기지. 그리고 또 여기도 있지. 그럼 답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여기 등호가 있어 없어 지금? 등호 없지. 그러면 구멍을 뚫어야 돼.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 색칠로 바뀌는 거야. 자, 일단 그래프는 찾았어. 빨간색 부분이 답이야. 근데 그 답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x의 범위로 표현하는 거야. x의 범위. 우리가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 1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이런 x의 범위로 답을 쓰는 거야. 그럼 봐봐. 이 빨간색 그래프를 x의 범위를 알아내야 되는데 빨간색 그래프의 가장 왼쪽과 이게 가장 왼쪽이야. 가장 큰 게 가장 오른쪽이야. 이 빨간색 그래프의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을 찾아야 되거든. 자, 근데 이 그래프는 올라가면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지. 그럼 가장 왼쪽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안 쓰면 되는 거야. 없을 때. 그럼 가장 오른쪽은 얼마야지? 빨간색 그래프의 가장 오른쪽. 오른쪽 여기서 더 오른쪽으로 갔어 안 갔어? 안 갔지. 그럼 이게 가장 오른쪽이야. 그럼 얼마야? x 값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이 녀석이 답이야. 이렇게 x의 범위를 답을 해줘야 돼. 이 해석이 처음 보는 해석이야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상당히 낯설어. 여기서 내가 속도 조절할 거야. 천천히 할 거야. 반복해 줄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해야 돼. 이거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야 돼. 자, 이번에는 이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를 보자.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을 찾아야 돼.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 동그라미에 네모라고 한 거야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이 그래프의 가장 왼쪽은 이쪽이지. 얼마야? 3이라고 채워주면 돼 그럼. 근데 가장 오른쪽은 어디 있어? 선생님 여기에요. 그게 아니라 그래프가 끝이 없는 거잖아 이 함수가 지금. 그럼 가장 오른쪽이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안 쓰면 돼. 없으면 안 쓰면 돼. 그럼 어떻게 됐어? 답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와 3x가 이거 이렇게 안 쓰지. x를 왼쪽에 쓰게 돼 있어. 여러분 답 이렇게 쓰지 마세요. 범위가 한쪽만 있을 때는 x를 좌변에 쓰게 돼 있어. 양쪽 범위 있을 때는 x가 가운데 있는 거고 한쪽 범위만 있을 때는 꼭 x가 왼쪽에 있어야 돼. 그건 일종의 문법적인 약속입니다. 서술형이 마지막에 이렇게 써갖고 한 1점 정도 감점당한 친구 본 적 있어. 이렇게 쓰지 마시고 x를 왼쪽에 쓰세요. 다시 한번. 자, 그래서 답은 또는으로 쓰면 됩니다. 답은 두 가지인 거야. 처음부터 답이 두 가지였잖아. 그래서 두 가지였으니까. 자, 이번에는 부등호만 바꾸는 거야. 똑같은 그림에. 이렇게 했어. 작가랑 따로 바꿨어. 그러면 큰 게 위쪽에 있고 작은 게 아래쪽에 있는 거거든. 따라서 지금은 y는 0이 더 크니까 얘가 위쪽이고 fx가 아래쪽에 있어요. 2차 함수가 누구보다 y는 0, x축보다 어느 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찾아야 돼. 따라서 fx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이지.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되는 거야. 파란색이 답이 되는 거야. 이번에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색칠까지 했어. 그럼 이번엔 답이 하나야. 그래프가 하나니까. 안 끊어져 있잖아. 아까는 답이 두 개였고 빨간색은 답이 두 개였고 파란색은 답이 하나야 지금. 그러면 이 녀석의 범위를 또 똑같이 동그라미와 네모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가장 왼쪽이 얼마야? x값
마이너스 1이지. 가장 오른쪽이 얼마야? 3이지. 이번에 색칠되어 있으니까 등호까지 넣어야 돼. 이게 답이야. 자, 부등식은 이제부터 위쪽과 아래쪽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함수가 부등호나 등호를 중심으로 좌변과 우변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의 그래프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전혀 새로운 해석이다. 이제는 이게 고등수학이 중등수학하고 큰 차이점 중에 하나야. 단순히 길다 정도 차이가 아니라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번에도 저 2차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좀 지울게. 개념 설명은 한 거야 지금. 자,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분수식이지. 계산 불편해. 따라서 분수를 없애. 선생님이 분수도 없애라 그랬고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없애라 그랬지. x제곱의 계수는 플러스인 게 좋으니까 양변에 9를 곱해. 자, 그러면 얘가 누구야? 좌변이 fx 함수 하나, 우변이 y능량 함수 하나, 함수 두 개. 그 다음 큰 게 위쪽이야, 작은 게 아래쪽이야. 그러면 fx가 누구보다 y는 0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아래쪽에 있어야 돼. 우리는 fx에 눈이 가면 돼. 자, 따라서 fx가 아래쪽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저걸 그려야 되거든. 저걸 그리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완전제곱이지. 여러분 완전제곱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지? 얘 꼭지점 얼마야? 3, 0이지. 뒤에 상수항이 없으니까 0이야. 꼭지점. 자, 따라서 3,0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레오볼록한 이차함수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fx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찾는 거란 말이야. fx를 기준으로 생각해. 얘는 생각 안 써도 돼. fx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그럼 아래쪽 있어 없어 지금? 없어. 아래쪽 없어.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기호가 두 개. 아래쪽은 없어. 그럼 이번에는 같은 건 있어? 같은 거? 같은 거는 만난다는 뜻이야. 교점을 뜻해. 교점 있어 없어? 있지. 같은 건 있잖아. 그럼 답이 있는 거야. 어디야? 요점이지. 요게 바로 교점이지. 그러면 답은 x로 쓰는 거야. 마지막 답은. 아까 부등식도 답은 x로 썼잖아. 지금도 답은 x로 써요. 다시 지수야. 여기 지금 작거나 같다를 작다와 같다로 나눠서 푸는 거야. 그럼 작다는 아래쪽을 뜻해. 아래쪽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없으니까 여기는 해가 없는 거야. 이제 같은 거는 교점을 뜻해. x축과 이게 x축이니까 x축과 교점 있지. 얼마? 3. 여기서 3,0을 답을 쓰면 안 되고 x 값을 물어보니까 x는 3만 써야 돼. x는 3만. 자, 답 쓰는 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또 해결이 됐습니다. 완전 제곱은 꼭지점이 접하는 구조가 되지. 교점이 한 개인 구조. 우리 완전 제곱은 선생님이 중근을 가든가라고 표현했었지. 그 제곱입니다. 자, 또 보자. 54번. 이제 위 아래를 계속 집중해야 돼.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출제자가 아까는 우리가 그렸는데 얘는 좀 더 친절하네. 그림을 그려줬어. 요건 친절한 문제. 그림이 없으면 우리가 그려야 돼. 자, 그려줬고 이 부등식을 풀래. 부등식은 좌변 fx 함수 하나, 우변 y능형 함수 하나 이렇게 둘로 본 다음에 fx가 x축보다 커야 돼. 그럼 어느 쪽이야? 위쪽을 찾는 거야. 위쪽. fx가 x보다 위쪽에 있는 거. 그리고 봐. fx, x축. fx가 위쪽에 있는 거 어디 있어? 위쪽. 얘보다 위쪽. 그러면 지금 찾았지? 그래프는 안 끊어지고 하나지. 등호 있어 없어? 없어서 내가 색칠 안 했다.
등호 있으면 섹션 했어. 자, 그러면 이 빨간색에 x로 대답해야 돼. x로. x는 왼쪽 오른쪽을 뜻하는 거야. y는 위 아래고 지금 x니까 왼쪽 오른쪽이야. 가장 왼쪽이 얼마야? 마이너스 2. 가장 오른쪽은 3.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x의 범위가 답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는 이게 다야. 풀이를 보면 사실 그림만 보고 해석만 했고 실제로 바로 답이 나온 정도 수준이야. 물론 지금은 아직은 연습이 안 됐으니까 이것도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나중에 실력이 늘면 아주 쉬운 문제가 돼요.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그런 느낌.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보시면 2차 함수가 여기 하나 써있고 ABC도 써있고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y는 px 플러스 q라고 써있네. 1차 함수가 등장했어. 자, 일단 기억.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그렇지. 아유나 요걸 뭐라고 부른다?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한번 저번에 배웠지. 판별식은 왜 하는 거야?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확인하는 거야. 그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거 정말 많이 했어. 판별식이 0이면 준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두 허근은 자, 그런데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 교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 2개야. 이건 중3 과정이야. 여기서 헷갈려. 중근이면 교점이 몇 개일까? 1개야. 1개야. 판별식 0보다 작으면 교점이 몇 개일까? 없어. 왜냐면 허근은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허근은 허상 같은 거야. 허상. 상상 같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없어. 교점은. 이게 표현이 다르단 말이야. 이건 근으로 설명한 거, 이건 교점으로 설명한 거. 표현이 다르다. 그래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 여기서는 교점을 하겠는데 중근은 검색해봐.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하니까 너무 헷갈려. 여기서 두 실근이라고. 근으로는 같은 게 2개 있대. 같은 게 2개. 근데 점은 그냥 1개라고. 같은 점이 2개 있으면 2개라고 안 부르고 1개라고 부르고. 점과 점이 포개지기 때문에. 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헷갈려. 나 되게 헷갈려. 싹싹. 그 2개야, 1개야. 질문이 잘못된 거야. 근의 관점이면 2개야. 점의 관점이면 1개야. 중근. 아주 피곤한 녀석이야, 중근. 그래서 자꾸 중근을 시험에 자꾸 내는 거야. 중근. 어려우니까. 헷갈리니까. 항상 우리는 헷갈리는 걸 문제 출제가 잘 된다고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큰지를 봐야 되는데 교점의 개수. 자, 이 2차 함수와 y는 0을 연립해. 그러면 y 자리에 뭐가 들어가? 0이 들어가겠지. 그럼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2차 함수와 y는 0의 교점을 판별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니까 지금 봐봐. 2차 함수랑 x축의 교점이 몇 개야? 2개지. 따라서 2개니까 서로 다른 판별식 0보다 크다. 맞아 안 맞아? 맞지? 지금 판별식 0보다 크다라고 써있잖아. 교점이 2개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라고 써있지. 자, 이 판별식은 2차 함수의 y자리에 0을 넣었을 때 판별식이라고 해석해야 돼. 2차 방정식에서 쓰는 개념이야. 다시 판별식은 언제 쓰는 거야? 2차 함수가 아니라 y는이 아니라 는0일 때 쓰는 거야. 는0일 때. y가 없어. 판별식은 y가 없습니다. 그래서 y자리에 0을 대입한 2차 함수와 y는 0의 교점. 2차 함수와 y는 0의 교점. 등호는 교점이다. 그때 판별식의 개념을 쓰고 있다.
니은 C가 Q보다 크냐? 자, 니은이 뭐냐? 요 식에서 X에다 뭘 집어넣으면 C가 나오지? 0을 집어넣으면 되지. X에다 0 넣어봐. 0, 0, C만 남지. 그러면 순서쌍으로 표현한 거야. 0, C지. 이 2차 함수는 0, C를 지나. 여러분 0, C X 값이 0인 걸 언제 쓰더라? 뭐 구할 때 X에다 0 집어넣었지? 우리 과거에 중3 때 Y절편 구할 때 썼어. Y절편. 그래서 이 C가 Y절편이구나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Q 봐봐. 이 Q도 X에다 뭐 집어넣은 거야? 0 집어넣은 거지. 그럼 얘도 뭐야? Q도 Y절편이야. 둘 다 Y절편이야. 얘는 2차 함수의 Y절편, 얘는 1차 함수의 Y절편이야. 그러면 2차 함수의 Y절편이 어디야? 여기야.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 이게 얼마야? C야 Q야? C야. 2차 함수의 Y절편이 C지.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Y절편이 Q야. 여기야. 누가 더 커? C랑 Q? C가 더 크지. 자, 얘네들은 Y절편이었다는 거. C랑 Q는 Y절편이었어. Y축과의 결점이었어. 그래서 Y축과 결점 표시했고 C가 더 위에 있으니까 크다. 이건 괜찮네. 참이네. 자, 이번에는 부등식이야.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커야 돼.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커야 돼. 그럼 2차 함수가 더 어디 있어야 돼? 위쪽에 있고 1차 함수가 아래쪽에 있어야 돼. 부등식은 위아래를 뜻하는 거야. 함수와 함수의 부등식은 위아래.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2차 함수가 더 위쪽에 있는 건 어디야? 얘보다 위쪽에 있는 거. 얘보다 1차 함수보다. 1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이거보다 위쪽에 있는 2차 함수는 요만큼이지. 우리는 빨간색을 찾고 있는 거야. 그 해는 빨간색이야. 근데 빨간색에 뭘로 대답해야 돼? 해는 항상 X로 대답해야 돼. 그러면 빨간색의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을 찾는 거야. 가장 왼쪽 어디야? 빨간색의 가장 왼쪽. 여기 있지. 좀 잘 안 보이지? 알파야. 그 다음 가장 오른쪽은 여기 있지. 여기 따라가 봤더니 뭐라고 써있어? 베타라고 써있지. 따라서 답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 등호 있니? 등호 없으니까 답에도 등호 없어야 돼. 그럼 맞아 안 맞아? 자, 이렇게 풀었어. 위아래로 풀었어. 부등식. 자, 그래서 아주 다양한 질문이 기억력 디귿에 들어있고 어렵지. 이거 어렵습니다. 기억력 디귿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해야 돼. 자, 다음 2차 부등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이다. 자, 이번에도 fx고 얘가 y는 0. fx와 y는 0. 0보다 작으니까 fx가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작으니까 아래쪽에 있어야 돼. 누구보다 x축보다. y는 0은 x축이니까. 자, 2차 함수를 쟤를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그릴 때 인수분해 했었거든. 지금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 인수분해 안 되면 근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근데 두근 알파 베타가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근각의 수가 통하지 않는 문제일 수 있어. 그럼 마지막 수단이 뭐지? 근의 공식이지. 그러면 오랜만에 근의 공식을 쓸 거야. 짝수 공식은 원래 공식은 이거야. 짝수 공식은 숫자가 없어져. 모든 개수가 1이 되면서 b가 바뀌어야 돼. 뭘로? b' 또는 2분의 b로 바뀌어요. b' 2분의 b야. 자, 따라서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b에다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 a가 1이야. a 1, b 마이너스 6, c가 1이지.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자, 따라서 b에다 6 집어넣어. 그 다음에 잠깐만 6이 아니라 마이너스 6이지.
부호 틀렸어. b에다 마이너스 6 집어넣어야 돼. 그럼 플러스 3이 되지.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2개야. 그럼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얘는 어차피 제곱이니까 뭐 상관은 없고 마이너스 ac a가 1이고 c가 1이니까 1이야. 그러면 얘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라는 조금 어려운 해가 나왔지. 그럼 얘는 근이 두 개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되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리면 돼.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리고 두 개가 이거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가 더 작으니까 3 마이너스 루트 8이 이거지. 얘는 3 플러스 1t. 이렇게 해결될 거야. 그럼 이제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찾는 게 목적이었잖아. 자, 아래쪽 어디야? 아래쪽. 빨간색으로 해볼까? 여기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 등 없지. 등 없으면 이거 구멍이야. 그럼 빨간색이 답이야. 빨간색. 답을 쓸 때는 X의 범위로 답을 쓰는 거야. 해는 X의 범위야. 따라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3 빼기 1t. 가장 오른쪽이 3 플러스 1t. 그럼 답은 이렇게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해결이 되겠지. 자, 이제 알파 베타를 찾았고 알파 빼기 베타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빼서 답을 찾으면 되겠지. 빼긴 할 수 있으니까. 자, 오랜만에 근해 공식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근해 공식도 언제 사용할지 모른다.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야. 근각계수가 더 좋고 안 통하면 근해 공식으로 가는 거야. 이건 인수분해가 돼서 더 쉽지. 58번. 순서가 이걸 먼저 했으면 더 좋은데. 더 쉬워서. 이 5 마이너스. 그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좌변 fx, 우변 y는 0. 그게 바로 x축이다. x축. 그럼 fx가 x축보다 작으니까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럼 fx를 그려야 돼. 아까처럼. 자, 무슨 볼록이야?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근은 몇 개야? 두 개지? 그럼 이렇게 그리면 이 그림 그대로 써도 되겠다. 이렇게 그리면 되고 두 근이 2와 5야. 2야 5야. 그 다음에 무슨 쪽을 찾아? 아래쪽을 찾지. 아래쪽을 찾으니까 빨간색이 아래쪽이지. 조심해. 등은 있어 없어? 등은 있지. 이번에는 교점도 찾아야 돼. 교점. 저기 교점. 색칠 들어가야 돼. 그러면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을 찾는 게 해잖아. 부등식은. 따라서 2부터 어디까지? 5까지가 되겠지. 자. 자, 그래서 위아래로 열심히 해결을 해봤습니다. 아, 또 나왔어. 누구? 이놈의 절대값. 참 괴롭히는 녀석이야. 아까 전에 배운 건 절대값 2개짜리를 배웠지. 지금 절대값 몇 개지? 1개지. 그럼 절대값 1개면 두 가지 풀이가 있었어. 뭐랑 뭐였지? 정석과 빠른 공식이 있었지. 빠른 공식은 한쪽엔 절대값만 있어. 한쪽에는 상수만 있어. 이거 자리 바꿔도 돼. 이쪽에 절대값만 있고 이쪽엔 상수만 있어야 돼. 등호, 부등호를 중심으로. 근데 얘는 지금 이 절대값만 놔두고 나머지 애들을 이항시킨다면 상수야 아니야? 상수가 아니지. 따라서 얘는 정석이야 빠른 공식이야? 정석이야. 빠른 공식은 한쪽 절대값 한쪽 상수일 때만 쓰는 거야. 지금은 이 두 개를 이항하면 x가 들어있기 때문에 상수가 아니야. 따라서 얘는 정석으로 풀 수밖에 없다. 자, 정석 다시 어떻게 했지? 첫 번째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여기서는 x가 아니라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통째로 가져오는 거야. 통째로. 자, 그럼 이때는 절대값 어떻게 벗겨져? 그대로 벗겨져.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 이때는 어떻게 벗겨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겨져.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 자, 그럼 이제 얘를 3, 5로 인수분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두 개의 인수를 갖는 2차 부등식이 됐지. 그럼 2차 부등식을 열심히 그려. 그는 마 3과 5야. 자, 이게 누구야? 0은 y는 0, x축이지. x축보다 2차 함수가 작아. 그럼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아래. 그럼 아래는 여기가 아래야. 부모 없으니까 구멍 뚫렸어. 답을 쓸 때는 항상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답은 이거야. 그런데 우리 경우 나누기 하면 항상 그냥 답이 아니야. 조건과 결과를 뭐 해야 돼? 또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연립해야 되는 거야. 경우 나누기는 조건과 결과를 연립해야 되는 거야. 항상 모든 경우 나누기 문제.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마 3과 5 사이. 열심히 그렸고 겹치는 부분 찾으니까 여기야. 그럼 1번의 최종 답은 0과 5 사이인데 왼쪽 색칠되어 있으니까 등으로 들어가. 자, 이게 1번의 최종 답이야. 1번의 최종 답이야. 자, 이제는 두 번째 2번 해야겠지.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도 인수분해해야겠지. 인수분해하면 3과 5로 되고 이렇게 돼. 그럼 x, x.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됐어. 근이 두 개인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이번에도 아래로 블록하게 플러스니까. 그리고 근은 마이너스 5와 3이야. 이제 y는 0은 x축이니까 2차 함수가 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이번에도 아래쪽에 있어야 돼. 아래는 또 여기야. 가장 왼쪽은 마이너스 5, 가장 오른쪽은 3이야. 하지만 이건 답이 아니야. 왜? 조건과 결과를 뭐 해야 되니까? 연립해야 되니까. 자, 또 수직선을 그려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 0보다 작다. 마이너스 5와 3 사이, 마이너스 5가 왼쪽, 3이 오른쪽에 있어야지. 크기 순서상 둘 사이니까 이렇게 그려져. 겹치는 부분이 여기야. 그러면 x는 요 사이에 있으면 돼. 자, 마지막 답을 쓸 때는 또는으로 쓰는 건데 가끔 합쳐지는 경우가 있다 그랬지. 연결이 되면 합쳐져. 양쪽에 똑같은 숫자 뭐 있어? 0. 얘는 0보다 작은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연결이 되지. 연결될 때는 또 그려서 판단해 보면 돼.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나는 2번의 답은 여기야. 1번의 답은 0 이상 5 미만. 색칠하고 0 이상 5 미만. 자, 합쳐지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중간에 끊어지지 않았지? 가장 왼쪽부터 가장 오른쪽이니까 답은 이게 진짜 답이 되는 거야. 자, 절대값 다시 하나짜리 정석을 또 풀게 됐지. 자, 63번도 봅시다. 절대값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빠른 공식이었으면 좋은데 아니면 지금처럼 어쩔 수 없이 정석으로 풀어야 된다. 침착하게. 자, 지금 빠른 공식 돼야 안 돼? 빠른 공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절대값만 남고 옆으로 다 넘겨버리면 x가 오른 왼쪽에 있잖아, 그지? x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절대값 바깥쪽에. 그러면 정석으로 풀어야 돼. 그럼 경우는 몇 가지? 두 가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0보다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눈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와야 돼. 저식이 그대로 나와야 돼. 따라서 그대로 나왔어. 이제 다 좌변으로 넘겨야지. 인수분해 되네. 그럼 근이 뭐하고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과 1
두 개씩 무슨 볼록이야?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교점은 두 개야. 마이너스 3분의 1과 1 교점은 두 개야. 그런데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거지. 0은 x축을 뜻하고 크다는 위쪽을 뜻하지.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위쪽이야. x축보다 위쪽이야. 그러면 위쪽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몇 군데야? 두 군데야. 그럼 답은 두 가지야. 자, 두문 있어 없어? 두문 있어. 색칠해. 두문 있는 것까지 꼼꼼하게.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는 가장 왼쪽 뭐야? 없지. 없어. 이거 없어. 그럼 여기만 쓰면 돼. 가장 오른쪽은 얼마? 이 그래프의 가장 오른쪽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가장 오른쪽이지. 더 오른쪽으로 못 가잖아.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야 돼. 색칠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는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 자, 이제 두 번째 그래프야. 가장 왼쪽 어디야? 이 빨간색 그래프의 가장 왼쪽 1이지? 두모 들어가. 색칠돼 있어. 가장 오른쪽은 없지. 근데 답 쓸 때는 x가 항상 왼쪽에 두도록 써야 돼. 뒤집어서 반대로 뒤집어서 써야 돼. 자, 그럼 이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근데 끝난 게 아니야. 조건과 이 결과에 뭐 해야 돼? 연립을 해야 돼. 얘는 또 답이 또 두 개가 나왔거든. 이 두 개랑 얘랑 연립을 해야 돼. 아유, 골치 아파. 소직선 그래. 1보다 큰 거 같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네 둘이. 둘이 똑같아. 둘이 똑같으면 여기다 또 색칠도 똑같이 되고 또 오른쪽으로 보여. 그럼 겹치는 게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개가 지나가면 여기야. 이게 겹치는 부분이지. 그치? 두 개가 지나가야지 겹치는 부분이잖아. 지금 빨간색도 지나가고 파란색도 지나갔어. 완전히 겹치는 경우야. 그래서 답은 뭐야?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첫 번째 최종 답이야. 그럼 이제 2번이야. x가 1보다 작을 때 해야 돼. 그러면 x가 1보다 작으면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인수분해 3x 1x. 그럼 근을 찾아봐. 3x 더하기 5는 0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지. 마이너스 3분의 5. 또 뭐가 나왔어? x 빼기 1이니까 1이 나왔지. 그런데 이번에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어느 쪽이야?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더 위쪽을 찾는 거지. x축보다 더 위쪽. 따라서 그래프는 여기랑 여기야. 두 군데인데 이거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이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등호가 있어. 색칠. 자, 다시 첫 번째 그래프의 가장 왼쪽 뭐야? 없어. 지수야. 이 녀석의 가장 왼쪽은 없는 거야. 계속 왼쪽으로 가니까. 가장 오른쪽은 마이너스 3분의 5지. 따라서 x 이렇게 두 개 써놓고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고 왼쪽은 없으니까 안 쓰면 돼. 자, 등호까지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얘는 가장 왼쪽이 1이야. 등호 들어가. 색칠됐어. 근데 가장 오른쪽은 없어. 계속 가니까. 따라서 안 쓰면 돼. 답은 반대로 쓰게 돼 있으니까 x를 왼쪽에 쓰게 돼 있으니까 요게 답이고 요게 답이고 이게 조건이야. 그럼 이제 이 둘의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겠지. 공간이 조금 부족하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좀 겹쳤어. 그 다음에 얘도 그래야 돼.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고 이쪽이지. 그럼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왜냐면 쌤 1이 겹치잖아요. 얘는 1보다 작다니까 파란색은 1을 안 가지고 있지. 근데 1보다 큰 하나 같다는 1을 가지고 있어. 그럼 1이 겹치는 거야? 안 겹치는 거야? 안 겹쳐. 왜? 얘는 1이 없어. 나는 1을 안 가지고 있어. 나는 1이 있어도 얘가 1이 없는데 어떻게 겹쳐? 자, 따라서 여기는 답이 없어. 그럼 여기만 답이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는 거다. 이게 최종 답이야. 아까 최종 답 어디 있어? 여기다. 이게 최종 답이고 또 이게 최종 답이야. 그럼 답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지.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다,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베타가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5를 알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범위를 다 찾은 거야, 해를. 자, 오늘 절대값 상당히 힘들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 65번까지 설명했고 일단 한번 끊을 거고 지금 풀어봐. 내가 오늘 설명해 준 거 위주로 풀어봐. 질문해. 모르겠어.